소아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이거요? 마치 아직 사용 설명서가 나오지 않은 최신 기계 같다고 할까요?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 그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인공지능, 즉 AI가 의료계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진단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환자 치료 결과도 훨씬 좋아지고요. 정말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핵심 문제 바로 소아 AI 격차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박한지 제가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26대 1.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성인의학과 소아의학 분야에서 나오는 AI 관련 연구 논문 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대상으로 연구가 26건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연구는 고작 한 건, 딱 한 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FDA에 제출된 자료인데 소아용 AI 기기 개발이 얼마나 늦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겨우 아주 조금씩 늘기 시작한 거죠. 확실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겨우 개발되는 것마저도 한 분야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아용 AI 도구의 무려 80%가 영상의학과에만 몰려 있습니다. 신경과나 심혈관과처럼 정말 중요한 다른 분야들은 글쎄요,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어른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이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아이들은 그냥 몸집만 작은 어른이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이 수아 AI 개발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든 걸 설명해 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계속 자라잖아요. 이걸 동적 생물 발달이라고 하는데 AI가 이걸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또 부모님, 의사 선생님, 관련된 사람들도 너무 많고 법적인 동의 문제도 훨씬 복잡하죠. 데이터는 구하기 힘든데 개인정보 보호는 더 철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AI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게 아이의 평생 수십 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아이의 건강이라는 건 그냥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발달 과정 전체랑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어른 데이터만 잔뜩 학습한 AI 모델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AI가 내린 진단에 오류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아이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신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잘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규칙, 그러니까 명확한 윤리적 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세 가지 핵심 질문이 바로 그 새로운 규칙의 뼈대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접근법이에요. 첫 번째 질문. 이 AI는 과연 진실한가? 여기서 진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AI를 학습시킨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요. 당연히 결과는 정확하고 또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AI는 선한가?입니다. 선하다는 건 그냥 기술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술이 정말로 아이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혹시 모를 위험은 최대한 줄였는지, 그리고 환자 아이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공정하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AI는 과연 현명한가?
여기서 현명함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 AI를 만들 때 실제 환자인 아이들, 가족들,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참여했는가? 이걸 한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평가하고 개선할 계획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게 정말로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맞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진실한가, 선한가, 현명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길잡이 삼아서 우리는 이제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요,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해요. 그리고 개별 병원이나 연구소 같은 기관 차원에서는 환자나 가족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아예 의무로 만들어야 하고요. 개발된 AI는 반드시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AI 연구와 개발에서 아이들을 빼놓는다면 그 결과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지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단한 AI가 아니라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AI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